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수사에 구멍이 생기는가? 이 부분은 2부 팩트체크에서 통계를 중심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다뤘는데 지금까지 대공수사로 인한 문제가 사실 적진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2014년 홍강철 씨가 이 북한 보위부의 직파 간첩으로 지목이 돼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홍 씨가 탈북자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뭐 간첩으로 볼 만한 혐의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자필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가의 존립 내용과 지령 등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2007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17.4%로 나오는데요.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7%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재심 판결에 대한 무죄 선고 비율을 보면요. 62%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무리한 수사가 보안법 수사에서 더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이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CIA라든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의 경우 이 정보 수집과 수사를 병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때문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이제 입수됐을 경우에 정보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다만 호주와 이스라엘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요. 예. 이 정보기관에 아주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도 이게 그 수사와 정보는 분리한다, 이걸 지금 내놓은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지형으로 보자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산하의 국정원 개혁 소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여야 동수로 구성한 이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된다라는 입장과 또 경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